배우고 3달이 지나니까 매출이 3천, 4천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퇴사를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딱 1000 찍었을 때 퇴사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처음에 런칭을 10개를 한 번에 했어요. 그러니까 10개에서 몇백만 원만 나와도 몇천만 원이 바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이버는 한 번 제대로 자리를 잡아두면 그냥 월급 같은 캐시플로우가 나와요. 결국 이게 어떤 물건을 팔든 중요하잖아요. 네. 결국 이거 두 개가 단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대박인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분이 쌍둥이 키우는 엄마인데요. 심지어 워킹맘 부업으로 시작해서 월 매출 3천만 원을 3개월 만에 달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순이익 1,000만 원을 넘기고 드디어 이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이제 브랜딩 사입까지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사무실 계약해서 오픈했다고 오늘 점심 사주신다 해서 왔거든요. 그 김에 인터뷰 한번 진하게 따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지 제가 다 물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플라님 사무실로 초대를 해주시다니. 근데 뭐 사무실이 아직 뭐 채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거의 제가 판매하는 물건들이랑 컴퓨터 이렇게 있어요, 지금. 아 근데 혼자서 쓰는 사무실 치고는 네. 크기가 상당해요. 오, 그쵸. 이 정도 크기는 다 나오는 건물들이라 가지고 물건을 적재하기도 편하고 요 손님들 왔다 갔다 하시기에도 편하더라고요. 여기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밖에 돼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 옛날에 제가 수동을 처음 할 때 맨 처음에 팔아보고 싶어서 소싱을 했던 건데 지금은 안 팔고 있어요. 이거 하나가 70만 원짜리인데 70만 원이요? 네. 근데 왜 이제 안 팔아요? 이게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CS가 많고 관리가 어려워요. 화물특배비도 이제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상품은 팔지 않고 요즘은 크모비가 아닌 상품들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접이식 식탁이에요. 얘가 이렇게 지금은 접혀있는 상태고 얘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자랑 세트라고? 맞아요. 원래는 이게 지금 원래 안에 들어있던 의자인데 원래는 여기에 쿠션이 없어요. 근데 쿠션이 없는 상품을 그대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걸 가져갈 확률이 높으니까 조금씩 변형을 해서 저만의 상품으로 바꿔서 판매를 한 거죠. 아 이거 어떻게 변형해요? 중국에 이제 관광을 해야죠. 채팅을 해서 지금 기존 상품이랑 좀 바꿔달라고 하던가 브랜드 로고를 박아달라고 하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을 하는 거죠. 야 그냥 일반적으로 구매 대행하는 샐러드라고 되게 다른 방향으로 하셨구나. 근데 잘 해주나요? 오, 잘해줘요. 돈 더 안 받아요? 안 받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고 수동 구매 대행은 하나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입 수준으로 딜이 돼요. 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잘 대답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좀 틱틱거리거나 아니면 좀 대답을 잘 안 해주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앞으로 제가 CS 처리하는 데에도 수준의 차이가 날 테니 저와 거래가 잘 되는 사람이랑 계속 거래를 하는 거죠. 와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시는구나. 귀여운 인형도 있고 뭐 멋있게 명패 같은 것도 있네요. 아, 맞아요. 그런데 왜 사무실을 굳이 계약을 하신 거예요? 집에서 하셔도 되는데? 아, 이게 저는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계속 집안일이 보이고 애들이 보이고 이러니까 일에 집중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부업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낮에 출근을 했다가 퇴근하고 집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니까 좀 집중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사무실을 구한 거죠. 와 퇴사 언제 했다고요? 정확히 어제 끝났어요. 어제 퇴사를 하셨구나. 맞아요. 진짜 축하드려요. 아, 와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구매 대행 한 지 얼마 만에 퇴사하신 거예요? 저 혼자 할 때는 솔직히 매출이 안 났고 제가 이제 수동을 배웠잖아요. 네. 수동 구매 대행을 배우고 3달이 지나니까 매출이 3천, 4천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퇴사를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때 순수익이 얼마 정도? 그때 이제 딱 1000 찍었을 때 퇴사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출근하고 애들 픽업해서 집에 오면 애들 이제 준비하고 자잖아요. 네. 그럼 자면 이제 저는 컴퓨터에 앉는 거죠. 그게 몇 시인데요? 10시 반, 11시? 그때 컴퓨터에 앉는다고요? 네. 그럼 언제까지 일해요? 2, 3시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와 올빼미네요. 그쵸. 그래서 대체 언제 자냐고 다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구매 대행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10시 반부터라고 해도 집중해서 한 시간에 3, 4시간인 거잖아요. 근데도 제가 원하는 수익이 나온 거니까 그걸 이제 하루 종일 하면
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아니 플러님, 그래서 구매 대행 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이게 원래 처음에는 사입을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사입을 하려고 보니까 재고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부업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물건을 사봤거든요. 집에 짐이 막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도 너무 힘들고 출발 시간에 맞춰서 택배 싸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시간이 업무 시간이랑 겹치니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매 대행은 주문 처리를 언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너무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재고가 없으니까 관리도 훨씬 편했죠. 그래서 구매 대행을 선택하셨구나. 그쵸 그쵸. 그런데 원래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왜 또 부업을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2024년도에 좀 큰 수술을 받았어가지고 병원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제 직업이 연차가 없어요. 뺄 수가 없다 보니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애들도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유치원에서 무슨 뭐 행사해라 또 애가 아프다 계속 연락이 오니까 맞아. 진짜 직장을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업이 좀 자리가 잘 잡히면 퇴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싶어서 부업을 시작하셨구나. 그쵸.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가지고 퇴사까지 하게 되고 정말 꿈을 이루셨네요. 일단 1차적인 그쵸. 꿈은. 맞아요. 구매 대행에서 3개월 만에 3천만 원 매출을 달성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나요? 일단 제가 했던 구매 대행 방법이 수동이어서 그랬던 것도 있고 왜냐면 수동은 반자동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수요가 더 많은 사람들을 공략을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더 매출이 빨리 났던 것도 있고 이제 처음에 런칭을 10개를 한 번에 했어요. 10개나 런칭하셨어요? 수동인데?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10개에서 몇백만 원만 나와도 몇천만 원이 바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10개가 하나에 300만 원어치씩만 팔려도 3천만 원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주문 처리도 훨씬 간단하고 정말 부업으로 편했어요. 저는 이제 반자동을 원래 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거는 알바한테 전부 다 위임을 해서 반자동은 알바가 혼자 돌리고 저는 이제 수동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두 개 캐파를 같이 키운 거죠. 아, 그래서 지금도 반자동, 수동 구매 대행 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아니 솔직히 상품을 10개를 런칭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상품 잘 팔리는 거 찾아서 제대로 팔아야 되는 건데 이거 플러님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이게 어떤 물건을 팔든 키워드를 보고 소싱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물건을 찾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소싱하고 결국 이거 두 개가 단 것 같아요.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쉽지는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키워드만 놓고 보다 보니까 뭘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키워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모니터를 여러 개를 쓰잖아요. 키워드를 본 거를 바로바로 검색을 해봐요. 왜냐면은 키워드만 찾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뭘 많이 사는지를 보려면 결국 마켓에서 검색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더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마켓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닌 방법인 것 같은데 많이 사본 사람이 잘 팔아요. 그만큼 시장과 마켓에 익숙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썸네일도 많이 봤을 거고 그치. 가격 비교도 많이 해봤고 또 상세 페이지도 많이 보고 결국 내가 사보질 않아도 그 마켓을 자주 보다 보면 그 마켓에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는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내가 쿠팡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진 않더라도 상품을 계속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광고도 한 번씩 클릭해보고. 맞아요. 근데 지금 또 네이버에서 엄청 잘 판다고 하시는데 그럼 두 가지 플랫폼을 섭렵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어떤 데가 더 마음에 들어요? 장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쿠팡은 제 상품이 제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속해서 제 상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사람들한테 눈에 띄어요. 근데 네이버는 제 상품이 상위에 있어야지만 팔리는 구조여서 대신 네이버는 한번 제대로 자리를 잡아두면 그냥 월급 같은 캐시플로우가 나와요. 자리를 잡으신 거잖아요. 지금은 잡았죠. 이따가 그 팁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꿈인 월천대사, 월천여사인데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역시 퇴사고 사실 처음에는 이게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되네? 더 이제 과감하게 실행도 해보고 이런 게 좀 선순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를 하셨는데 퇴사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제 시간이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 제가 사무실에 있긴 하지만 사무실을 안 나와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점점 내 애를 못 지키고 내 가정을 못 지킨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지금은 그만큼 자유도가 생기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플러님 솔직히 수동 구매 대행으로 그냥 잘 파셨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재고를 사와야 되는 리스크도 없고 편한데 왜 굳이 사입을
그리고 또 브랜딩을 도전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 원래 시작은 네이버까지 제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배웠는데 배우고 나니까 사입을 갑자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진 거죠. 이제 아무래도 구매 대행을 하면서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네. 사입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어서 지금은 사입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사입해온 물건을 네이버에서도 팔고 쿠팡에서도 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사입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왜 브랜드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저는 수동 구매 대행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팔지 않는 상품을 팔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입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약간 저만의 상품을 팔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품을 아예 제조를 해서 그 제조된 저만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특허도 지금 낸 상태고 야, 디자인 특허까지 내셨다고. 네, 그리고 브랜드도 상표권이 다 출원된 상태고요. 야, 멋지다. 사실 온라인 셀링 시작하고 나서 1년 정도 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딱 1년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해 나가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키워드의 상품이 있으면 네. 그게 수요가 확인이 되고 그걸 가지고 제조를 시작하시게 된 걸까요?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특정 키워드를 찾았잖아요. 네. 그래서 샘플을 받았어요. 근데 샘플이 너무 별론 거예요. 정말 이렇게 별로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별론 거예요. 그리고 정작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그 상품을 뭔지 잘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상품이 뭔지를 제대로 반영을 해서 제대로 만들면 이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더 전문성을 갖고 찾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시 제작하게 됐던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반응이 어때요? 어제만 해도 30개에서 40개 정도 팔린 것 같아요. 아, 3, 40개가 하루에 팔리는구나. 맞아요, 네. 그게 네이버에서 얼마어치죠? 그러면 거의 하루에 일단 100만 원 넘는 거죠? 하루에 100만 원. 네. 상품 하나에 하루에 100만 원씩 팔면 되게 괜찮네요. 그죠. 그리고 일단 지금은 제가 택배 발송을 안 하니까 그냥 지금은 자동화가 다 돼 있어서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3PL로 전부 다 배송 처리가 가는 거니까 그쪽에서 이제 택배를 싸서 보내니까 저는 정말 할 일이 없어요. 아, 그러면 지금 3PL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실래요? 3PL이라는 거는 결국 물류를 대행해주는 창고 같은 거예요. 저희가 사입을 초반에 할 때는 택배를 계약을 해도 막 한 번에 몇백 건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택배비가 그렇게 저렴하게 안 나와요. 근데 3PL을 쓰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미 대량의 견적을 가지고 가격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비를 더해도 저희가 그냥 택배 보내는 거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통은 근데 그 3PL이 대량만 받아주는데 제가 이제 하는 곳은 소량도 받아주는 업체를 찾아가지고 한두 개 팔릴 때부터 팔았던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물건을 중국에서 제조를 끝마치고 배송을 3PL로 해서 거기서 입고를 시키는군요. 맞아요. 네. 그럼 사무실이 클 필요가 전혀 없네요. 그렇죠. 너무 그래서 좋네요.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네, 사입을 해도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구조 너무 괜찮은 것 같으네요. 네. 우리 시청자들은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사입까지 가신 분이기 때문에 네. 좋은 점이 있다거나 하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구매 대행도 매출이 많이 나오고 사입도 매출이 나오는 거는 똑같은데 약간 결이 달라서 사입을 런칭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런칭하면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또 다른 구매 대행을 제가 할 수가 있으니까 이중으로 캐시플로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의 사업도 점점 확장이 되고 저희 브랜드도 확장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마켓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팔려고 하는 게 대량인지 반자동인지 수동인지 구매 대행의 방식을 확실히 정하고 그 방식이 어떻게 매출이 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구매 대행이라도 매출을 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중간하게 가져가면 조금 그치.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반자동 구매 대행 잘한다고 수동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동 잘한다고 반자동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반자동을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플러님은 뭐가 더 좋아요? 저는 수동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수동은 약간 전략 게임하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매출이 더 나오지 않을까? 건드렸는데 매출이 나오면 막 이런 느낌?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 보시면 알겠지만 플러님이 뭐 처음부터 이커머스 천재 뭐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였고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솔직히 플러님만의
차별점은 이건 것 같아요. 결단을 내리고 이 업무를 내가 언제 해야겠다라는 거를 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걸 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냥 보통 사람의 월급으로는 꿈꾸기 어려운 월 1,000만 원 순수익을 실현하시고 정말 꿈꿨던 브랜딩 사입까지 도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플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일 많이 듣는 게 정말 될까요?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스스로 자꾸 한계를 정하고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어려울 것 같아. 잘하는 사람들만 잘하는 걸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 갖고 싶고 정말 하고 싶으면 그 목표를 향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도전해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6년에 모두 다 부자 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